견과류가 우리 몸에 이롭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예순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찾던 몇몇 견과류가 오히려 조용히 우리의 기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기억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 신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은 줄로만 믿고 매일같이 이러한 견과류를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정신의 총기, 그리고 젊음의 생기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올바른 음식이 어떻게 생명을 되살리고 그릇된 음식이 어떻게 소리 없이 삶을 앗아가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만약 제가 혈액순환을 돕고 뇌 기능을 북돋우며 혈당의 균형을 잡아주고 편안한 잠까지 선물하는 4가지 특별한 견과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60 넘은 어르신들은 이 귀한 견과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계십니다. 반면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방해하며 심장의 위험을 초래하는 4가지 견과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8가지 견과류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챙겨 드셔야 할 4가지와 이제는 멀리하셔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순 이후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춘 명확하고 과학적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억력 감퇴와 간 손상까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하나를 공개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건강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0을 남겨주시며 제가 어떻게 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일 드셔야 할 4가지 강력한 견과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과 뇌, 그리고 기력을 위한 자연이 내린 약과도 같습니다. 예순 이후에 우리에게 왜 이 견과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갑상선과 남성 활력을 위한 귀한 선물이지요. 저는 아직도 수년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60 후반에 은퇴한 소방관이셨던 그분은 극심한 피로감과 흐릿한 정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부터 여러 식단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꺼져가는 불씨 같은 활력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셀레늄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60 넘은 남성들은 잘 신경 쓰지 않는 미량 미네랄이지만 셀레늄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브라질너트 단 한 알만 드셔보시라고요. 약도, 복잡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총명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견과류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가 가진 힘입니다. 이 놀라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13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합성 보충제와 달리 브라질너트 속 셀레늄은 유기화합물과 결합되어 있어 나이든 우리 몸이 흡수하고 활용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준부터 기분과 기억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은 자연스레 저하되어 피로, 손발 차가움, 체중 증가, 그리고 젊음의 활기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이 기능을 몸속에서부터 탄탄하게 지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셀레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단순히 성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력, 수면의 질, 삶의 의욕, 심지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브라질러트는 우리 몸이 이 중요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생성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용히 돕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신경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질러트의 지방은 신경을 감싸는 절연체인 밀린 수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절연체가 튼튼해야 우리의 반사신경이 예리하게 유지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손상되면 우리는 더 느리게 움직이고 더 느리게 생각하며 한때 익숙했던 내 몸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밀린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브라질러트는 이를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다만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주의를 드립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도한 셀레늄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브라질러트 한두 알 이상은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껍질째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실 때는 충분히 씹어서 드십시오. 이것은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 몸에 주는 이로움은 실로 거대합니다. 약 한 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지혜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단 한 알의 견과류가 당신의 갑상선을 깨우고 기력을 충전하며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여기에 다음 견과류를 더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뼈와 뇌의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르는 견과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가치를 미처 모르고 계시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뼈와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지요. 아몬드에는 무언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익숙한 바삭함이나 입안에 은은하게 남는 고소함 때문일 겁니다. 저에게 아몬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생아몬드 한 줌을 드시곤 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지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작은 것들이 내 정신을 맑게 해준단다. 그때는 그 과학적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의학계에 몸담으며 노화 과정을 연구한 지금,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몬드는 노년기 건강에 있어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조력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가장 취약해지는 두 부분, 즉 우리의 뼈와 뇌를 위한 매일의 방어 체계입니다. 먼저 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65을 넘어서면 골밀도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넘어짐도 더 위험해지고 골절은 더디게 회복되며 사소한 발 헛디딤이 수개월의 회복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거의 100mg에 달하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마치 교통경찰처럼 칼슘이 동맥에 쌓이지 않고 있어야 할 곳인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칼슘과 마그네슘의 조화를 한 음식에서 찾기란 드문데 아몬드는 이 둘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이제 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해마다 저는 심장병보다 기억 상실을 더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뇌 안개 현상은 단순히 생각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 자체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몬드, 특히 껍질째 먹는 아몬드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얇은 갈색 껍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E와 조화를 이루어 노화 과정에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한 줌당 약 3.5g의 섬유질이 풍부하여 어르신 절반 가까이가 조용히 겪고 있는 변비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는 것이 화려하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소화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15에서 20알 정도의 아몬드를 권합니다. 볶지 않은 생것이나 소금 없이 살짝 구운 것으로 항상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마음을 챙기는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견과류 하나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의 걸음걸이와 명료함, 그리고 존엄성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아몬드는 당신의 조용한 보호자입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면 당신의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힘찬 걸음, 더 맑은 생각, 더 나은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뇌와 똑같이 생겼으면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밤새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 최고의 자연식품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견과류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뇌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지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최근에 아내를 여행 70대에 은퇴한 음악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억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잊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집으로 운전해오는 길에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그는 부엌 찬장을 열어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이게 뇌에 좋다고 읽었어요. 생긴 것도 꼭 뇌처럼 생겼더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어서만이 아니라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호두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간식 그 이상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뇌 기능 지원 식품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뇌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는 훨씬 더 심오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즉 알라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막은 유연성을 잃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은 느려지며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알라는 이 연결을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가득한데 이것은 혈내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조직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염증은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의 조용한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많은 식품과 달리 호두는 그 염증의 근원을 직접 겨냥합니다. 한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1.5온스의 호두를 8주 동안 섭취한 노인들은 정보 처리 속도와 정신적 유연성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농담을 알아채고 생일을 기억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우리 몸이 수면을 조절하기 위해 생성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수치는 감소하여 뒤척이는 밤과 개운치 않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께는 저녁에 호두 몇 알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더 빨리 잠들고 더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으로 7에서 9개 정도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열이나 빛에 상하기 쉬운 섬세한 기름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껍질의 떫은 맛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건강을 지키는 작은 기운을 얻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음악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호두를 드십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는 최근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강해졌으며 자신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두가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당신의 정신을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호두가 뇌의 음식이라면 다음 견과류는 우리의 혈압, 시력, 혈당의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일단 그 효능을 알게 되면 결코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혈압, 시력, 그리고 당뇨의 방어자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 부엌 조리대 위에는 오래된 나무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할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 피스타치오 한 줌을 들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껍질을 까서 드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나이든 남자의 조용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양과 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현명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깨닫습니다. 과학적 지식 없이도 그는 자신의 혈압과 시력, 심지어 혈당 조절 능력까지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피스타치오 한 그릇은 간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건강을 지키는 방어수단이었던 셈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년층에게 가장 저평가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더 화려한 견과류들에 가려져 있지만 명성이 부족한 만큼 기능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우선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가장 풍부한 견과류 중 하나로 한 줌에 약 285mg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과일이나 채소보다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맥경직과 염분 민감도가 증가하는 예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려는 어르신들에게 피스타치오는 현명하고 안전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망막에 축적되어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내고 노화 관련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력 상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이며 피스타치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선명하고 다채롭게 유지하도록 부드럽고 꾸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타치오가 혈당 조절에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온스당 약 3g의 섬유질과 낮은 혈당 지수 덕분에 소화를 늦추고 식후 혈당 급증을 줄이며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미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매일 피스타치오 한 줌을 추가하는 것은 가공된 단 간식을 대체할 때 조용히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동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 껍질을 까는 행위 자체가 먹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우리 몸이 포만감을 인지할 시간을 더 많이 주어 과식을 피하기 쉽게 만듭니다. 게다가
빈 껍질은 시각적인 신호가 되어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나 먹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간식 시간을 마음을 챙기는 차분한 의식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약 49알 정도인 한 온스를 권장합니다. 소금이 없거나 약간만 첨가된 것이 가장 좋으며 관절염이 있거나 손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껍질이 자연스럽게 반쯤 열려있는 것을 고르면 까기가 더 수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영양 밀도, 맛,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이라는 드문 조합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심장, 눈, 혈당, 그리고 몸에 대한 통제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견과류가 예순 이후에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조용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견과류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며 약물 작용을 방해하고 뇌 안개 현상에 기여하는 견과류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진실은 때로 놀랍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견과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염증의 시한폭탄과도 같지요. 저는 72살의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이셨던 한 환자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늘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절이 평소보다 더 쑤시고 늘 피곤했으며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혈압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간식으로 땅콩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땅콩,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특히 땅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이며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방식 때문에 땅콩은 곰팡이,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곰팡이는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맛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축적되어 간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해독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우려는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땅콩은 많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심장, 심지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묘하고 만성적인 염증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염증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축적되어 관절염 발작, 정신적 혼미, 심혈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이미 뻣뻣함과 피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땅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 문제도 있습니다. 시중의 땅콩 대부분은 볶아서 소금을 첨가하는데 때로는 과도하게 첨가됩니다. 이미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즉 65 이상 성인의 60% 이상에게 이 추가된 나트륨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 시중의 땅콩버터에서 흔히 발견되는 경화유와 설탕까지 더하면 단순한 간식은 매일의 위험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천연 땅콩버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 우리 몸의 섬세한 오메가-3대 오메가-6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불균형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악화시키며 노화하는 신체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땅콩에는 특히 비타민 K와 같은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약물 관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땅콩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공황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0이 넘었고 정기적으로 땅콩을 먹고 있다면 이제는 심각하게 재고해 볼 때입니다. 염증과 독성 위험 없이도 동일한 만족스러운 식감을 제공하는 더 안전하고 유익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목록에 있는 견과류가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지어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만적으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슈너트입니다. 혈당과 신장 결석에 덧치지요. 몇 년 전, 이른 살에 따뜻하고 웃음이 많으셨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과자를 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피로감, 위장 불편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혈당 급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녀의 습관을 파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캐슈너트는 그녀의 간식뿐만 아니라 요리, 스무디, 심지어 핸드백에 넣어 다니던 소위 건강 그래놀라 바에도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미소로 물었습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그 순간이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선의의 선택이 얼마나 쉽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캐슈너트는 교묘합니다. 크리미한 질감, 부드러운 맛, 그리고 건강식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간식에 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슈너트는 견과류치고는 탄수화물 함량이 약 온스당 9g으로 비교적 높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이는 예상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어르신들의 25%,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간주되는 48%에게 이러한 작은 혈당 급증은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종종 조용히 일어납니다. 피로, 뇌 안개, 또는 다음 건강검진에서 악화된 혈당 수치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캐슈너트에는 또한 옥살산염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이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연 발생 화합물입니다. 이미 골다공증과 칼슘 결핍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옥살산염이 몸에 축적되어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흔한 문제인데 캐슈너트는 부드럽고 구부러져 있어 놀라울 정도로 쉽게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견과류 중에서 캐슈너트는 질식사고에 가장 빈번하게 관련된 것 중 하나입니다. 그토록 편안하게 느껴지는 크리미한 질감이 조용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캐슈너트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온나무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화학 물질인 우르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것들은 찌고, 익히고, 껍질을 벗기는 등 많은 가공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천연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남는 것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해를 끼치는 견과류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르신들께 캐슈너트 대신 아몬드나 호두와 같은 더 안전하고 기능적인 대안으로 바꾸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조용한 체중 증가의 주범이지요. 저는 60 후반에 은퇴한 엔지니어였던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명석한 두뇌,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졌고 자신의 일과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쳐 그는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고 식사 후에는 종종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식단을 검토하기 위해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 저는 군것질은 거의 안 하지만 매일 밤 마카다미아 몇 알로 저 자신에게 상을 주긴 합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럽습니다. 풍부하고 버터 같은 맛과 부드러운 질감은 그것을 완벽하고 건강한 간식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식으로 마케팅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카다미아 한 알 한 알에 엄청난 양의 지방과 칼로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한 줌에 불과한 양에 거의 200칼로리와 22g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 60 이상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빠르게 쌓입니다. 포만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작은 식사 한 끼 분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용한 체중 증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폭식이나 단 것 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여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체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포화 지방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로 한 줌에 약 3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노화하는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지방입니다. 이미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종류의 지방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당신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담낭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담석이 생겨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식사 후 가끔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이 담석을 움직이게 하여 응급실 방문이나 심지어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며 종종 그분들은 문제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단단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브릿지, 크라운 또는 민감한 치아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을 씹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견과류 때문에 치과 보철물이 깨져 비싸고 고통스러운 치과 방문으로 이어진 환자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카다미아는 작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무거운 대가를 수반합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도록 머무는 대가 말입니다. 그 부담 없이도 만족감을 주는 다른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가 당신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 목록에 있는 견과류는 훨씬 더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작고 기름지며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약물 작용을 방해하고 이상한 미각장애를 유발하며 심지어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바로 그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잣입니다. 약물 작용을 방해할 수 있지요. 몇 년 전 74살의 사려 깊고 건강관리에 꼼꼼하셨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복용하는 약을 기록하고 매일 걸었으며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쇠맛이 나요. 심지어 물맛도 이상해요. 몇 주째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물, 소화, 수분 섭취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최근 식단에 추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자디 듬뿍 들어간 수제 페스토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잣은 작을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환자분에게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잣증후군으로 알려진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종류의 잣을 먹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수고, 금속성의 미각 왜곡입니다.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과 물맛이 갑자기 불쾌해지면 많은 어르신들은 무의식적으로 덜 먹고 덜 마시게 됩니다. 이미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나 탈수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이 사소해 보이는 부작용은 쇠약, 영양 결핍, 심지어 입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특정 견과류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입니다. 잣에는 간에서 약물이 대사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기분 조절 약물이 포함되는데 이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세 가지 약물 종류입니다. 위험은 무엇일까요? 약효 감소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상호작용에 대해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임상의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잣은 다중 불포화 지방이 많아 섬세하고 산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부적절하게 보관되었거나 진열대에 너무 오래 놓여 있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산화되면 이 지방은 실제로 염증을 줄이는 대신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관절통 또는 대사증후군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리고 잣은 종종 소스에 섞이거나 요리에 구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나이 든 환자분들에게서 한 번 이상 본 또 다른 우려는 흡인 위험입니다. 잣은 작고 미끄러워 우연히 흡입하기 쉽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 매우 흔한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이 관련 삼킴 반사 변화가 결합되면 숨겨진 질식 위험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저는 어르신들께 잣을 완전히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러한 위험 없이도 맛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는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상생활, 에너지, 기억력, 심장, 심지어 친밀감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메시지에서 저는 이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이에는 건강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에 결코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입 한 입,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의사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바꾸기에 너무 늙은 나이란 없습니다. 제가 60, 70, 심지어 80의 남녀분들과 마주 앉아 보낸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저는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노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세우거나 아니면 조용히 우리를 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특히 한 줌의 견과류처럼 작고 무해해 보이는 것이 종종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4가지, 브라질너트,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는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드셔야 한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유행해서도 아니고 고급 건강 코너에서 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갑상선과 남성 호르몬을 지원하고 뼈와 뇌를 강화하며 수면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다시 건강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땅콩, 캐슈너트, 마카다미아, 잣은 조용히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약물 작용을 방해하며 혈당을 급증시키고 잘못된 방식으로 체중 증가나 심지어 체중 감소에 기여합니다. 대부분은 건강에 좋거나 적어도 무해하다고 광고됩니다. 하지만 예순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변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나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쉽게 소화되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깨닫지도 못하는 문제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잃어버린 데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뜬 그 몸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작고 일관된 선택에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전히 반응합니다. 저는 땅콩을 피스타치오로 바꾸고 새로운 약 하나 추가하지 않고도 혈압을 낮춘 남성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 알을 먹고 마침내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을 느낀 여성에게서 보았습니다. 저녁에 호두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자는 것을 알아차린 부부에게서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연료를 주었을 때 당신의 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부엌에 들어서거나 이번 주 후반에 간식 코너를 지나갈 때 잠시 멈추십시오. 여기서 배운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차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걸음이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들렀던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걷고, 웃고,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을 에너지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삶이라는 경기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모이케라 박사이며 당신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강해지기에 너무 늙지 않았고 당신의 에너지, 명료함, 자신감을 되찾기에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몸에 올바른 것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당신을 반 이상 마중 나올 것입니다. 견과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다시 번성할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